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 거야? 오늘은 네, 슬기로운 정기를 네. 안녕하세요, 오원장입니다. 오늘은 마사지론에 이어서 전기치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기치료는 우리가 얘기 들으면 병원 간 사람들 전기치료 받았다 얘기 들어오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보통 전기를 전달하는 그 주파수랑 전기가 피부에 붙는 패드랑 뭐 그게 따라서 엄청 기가 다양해요. 뭐 SSP라고 전기 자극이 이렇게 뾰족한 세모로 생겨갖고 경혈 전기 자극하는 것도 있고요. ICT라고 중주파 전기 치료 자극기는 이제 뭐 동그란 컵처럼 생겨서 빨아들이는 건데 뭐 이게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주파 전기 치료는 이제 뭐 경피신경 전기 자극이라고 해서 텐스라고 줄여서 그러는데 TENS 줄임말입니다. 그게. 네. 풀로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 찾아봐야 돼요.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게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병원 가면 그 물리치료 받는 루틴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뭐 열치료하고 초음파, 울트라사운드하고 전기치료하고 이런 루틴인데 그 효과가 있냐 없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누워있는 분들 기준이에요. 다.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누워있는 환자분들 생각하시면 누워있는 환자분들이 환부가 이제 뭐 혈액순환 잘 되도록 열치료하고 초음파로 마사지하고 전기치료해서 근신경이 이제 뭐 수축하는 거를 이제 전기자극으로 대체를 한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갖고 통증 치료에도 쓰고 뭐 살 빼는 것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맨 처음에 나온 그게 이제 뭐 복대처럼 생긴 거였어요. 그게 경피신경 전기자극 기구인데 그 TV나 홈쇼핑 광고에서는 그냥 전기치료기가 이렇게 달려있고 복대처럼 생겨서 배에 전기자극을 주면 살이 빠진다고. 제가 하나 사봤습니다. 옛날에. 하나 사서 받아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정말 조그맣게 설명서 안에 정말 작은 글씨로 경피신경 전기자극기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굳이 또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과연 병원에 쓰는 경피신경 전기자극 텐스랑 똑같은 거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안 하시다가 제가 계속 캐물으니까 나중에는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결국 병원에서 하는 전기치료가 똑같아요. 이게 과연 이제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면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뭐 통증 치료나 그 다음에 뭐 배 근육에 혹시라도 모르지만 트리거 포인트나 뭐 근육에 문제가 있다면 전기치료 자극기로 충분히 자극이 되고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극을 다양하게 주면 근수축이 다양하게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이게 살을 뺀다는 것도 다른 의미라서 이게 뭐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고 한다고 해도 자기가 하는 근수축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뭐 마비 환자나 몸을 잘 못 쓰는 분들 전기치료 자극이 많이 한다고 해서 근육이 붙거나 막 알통 생기고 왕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활이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전기치료 그렇게 자극을 많이 하고 근사이즈가 붙는 것 같아도 일상생활에서 동작이 근육을 동원해서 못 쓰면 재활이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살이 빠진다기보다는 그냥 전기치료 자극기로 근육통이랑 뭐 통증 관리는 되겠지만 체지방을 태우는 건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뭐 항상 인기가 많은 건 이제 쿨럭이라고 해서 그 무선으로 전기 자극 오는 패드랑 다양하게 제품 파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것도 완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패드도 다양하고 전기 자극도 다양하고 그리고 뭐 배터리 한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이 느끼는 전기 자극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200V, 300V, 500V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치료용으로 쓰는 것도 뭐 그게 진폭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전기 수축을 일으키는 근수축에는 그냥 배터리 한두 개 정도로도 충분히 자극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추천 많이 드리거든요. 본인이 해서 편하면 괜찮다고. 주의할 점은 이제 패드에 따라서 피부 발진이나 피부에 뭐가 나지 조심한다고 생각하면 그 외에는 그냥 그렇게 부작용이 없고 뭐 전기자극 치료기 우리가 뭐 눈에 붙이거나 혀에 붙이지 않겠죠. 보통 모든 손으로 하는 치료법에서 공통점이 다 민감한 부위의 자극을 피하는 것처럼 전기자극기도 뭐 눈, 그다음에 젖꼭지, 혀 이런 데 붙이면 안 됩니다. 입술도 잘 안 붙이고요. 네. 보통 전기자극 같은 경우는 얼굴엔 잘 붙이지 않습니다. 얼굴에 붙이는 건 이제 전기치료 자극하는 펜 같은 게 따로 있어요. EMS 기구나 그런 거 이제 포인트를 집어서 자극을 주지 패드로 붙이질 않아요. 잘. 패드로 붙이면 이제 보통 턱관절 아프신 분들 이제 위아래에 붙여갖고 치료를 받긴 하는데 그 경우도 많지는 않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배터리로 된 전기치료 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정용에서 쓸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 전기차로 그거로 이제 통증 관리 하시는 만큼 운동을 더 많이 하세요.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물어보는 게 EMS 트레이닝이 항상 궁금한데, 전기 자극을 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 그리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근육 움직임을 몸에서 학습하는데 전기 자극까지 학습한 게 좋냐 맞냐는 말이 많은데, 단순히 체지방을 태우는 걸로 보면 적절한 전기 자극 플러스 적절한 운동 플러스 그 미묘한 조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그걸 실험해서 알기는 엄청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에 관련된 아직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러시안 전류가 아직 효과가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제품은 잘 모르겠어요. 경험해보고 싶긴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있을 때 이제 전기치료 자극기 갖고 몸에 여기서 붙이고 운동해본 적은 있었는데 그만큼 효과가 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전기치료 자극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 그 병원에서 전기치료기가 맨날 중주파 치료 여러 가지를 배에 해봤거든요. 하루에 30분씩.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텐스를 가지고 딱 넣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오토로 안 하고 제가 특정 주파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배가 아파서 근육통이 심해갖고, 이게 개인마다 근육의 어떤 그 역치가 달라서, 정말 누가 치료사가 적절한 근자극을 맨날 바꿔서 적절하게 준다면 근섬유에 자극이 가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러시안 전류랑 뭐가 다르지 하면서, 러시안 전류건 전기로 하는 자극이건 누가 적절하게 주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이거 어떻게 찾지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이 열심히 연습해서 자극을 찾지 않는 이상, 본인이 뭔가 자극을 찾아도 그 다음엔 또 자극의 역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뭔가 전기 자극을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는 시덥을 열심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집에서 쓰는 가정용 텐스기고 쿨럭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 다 효과적이니까요. 가격 비교해보시고 적절한 걸 찾아서 자기한테 붙이고, 그게 통증의 관리가 된다면 좋은 거고요. 통증 관리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갖고 적절한 긴장도를 학습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겠죠. 하지만 통증 관리는 되니까 전기치료 자극기로 통증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원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